여기 보세요. 하늘이 나올 거예요. 하늘을 우린 좀 유식한 말로 기권이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땅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권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다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린 얘를 수권이라고 말을 바꾸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명체는 우린 다른 말로는 생물권이라는 말을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치 나도 알아. 4번이지. 5번은 우주를 다른 말로 외권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를 쭉 잘라 먹고 얘는 출제 빈도수가 적고 얘는 출제 빈도수가 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기현쌤한테 직권의 변화를 배웠는데 명지 같은 경우는 여기를 보고 중간고사 때 여기를 보고 기말 때 직권의 변화를 보는데 문제 스타일을 보게 되면 지구 시스템이 있고 직권의 변화, 대표적으로 우리는 판구조론을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가지고 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가지고 출제를 하고 세 번째로는 얘와 얘가 믹스가 된 형태로 출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얘랑 얘를 같이 내는 경우 그러면 당연히 난이도는 어떨까? 난이도는 이게 믹스가 된 게 난이도가 제일 높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내용을 보더라도 스토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되고 또 하나 지구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출제 빈도로 따졌을 때 얘네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얘가 적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자. 왜 이런 걸 잘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문제를 내실 때 내야지 하고 내는 게 아니라 이걸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비중을 좀 더 많이 잡고 이쪽을 좀 적게 잡고 해서 이런 걸 보고 우린 유식한 말로 출제자의 의도 파악한다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내려고 하는지 파악조차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출제 또 하나 여기 안에서도 요 아이 땅에 관련된 이 직권이 어디로 가? 바로 직권의 변화 쪽으로 오기 때문에 얘의 단독형은 또 안 나올 거야. 왜? 얘랑 같이 믹스해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출제 빈도수가 제일 높은 것 바로 기권과 수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먼저 기권인 하늘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권. 하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프를 잠깐만 그려본다라면 이렇게 그려본다라면 여기가 지표면이 되어질 거고 그 다음에 Y축을 고도라고 잡을게. 고도라는 말은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권의 온도라고 해서 줄여서 우린 기온, 공기의 온도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자. 여기서 누가 비칠 거냐면 태양 에너지가 비칠 거예요. 그러면 단순 계산상 보면 태양 에너지가 여기가 제일 먼저 닿고 그 다음이니까 태양 에너지가 제일 가까워서 제일 뜨겁고 그 다음 점점 차가워질 것 같은 느낌 받지? 끄덕여 줄래? 아, 그래. 아니야. 잘못했어. 끄덕이면 안 됐어. 자, 어떤 거냐면 이 태양 에너지 때문이 아니라 태양 에너지가 와서 지표면에 와요. 지표면까지 오고 지표면에서 반사를 합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하거든. 이 지구 반사돼서 나간 에너지에 의해서 이 고도, 하늘의 온도가 정해져요. 그래서 지표면과 제일 가까운 지역이 어때? 제일 따뜻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온도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 추운 거야. 그래서 예전에 1박 2일인가? 강호동이랑 은지원 나오고 막 이수근 나오는 이런 거. 그 프로 보다가 내가
충격받았는데 뭐였냐면 거기서 PD가 산에 갈수록 추워지게 따뜻해지게라고 물어본 거야. 물어본 얘도 이상하지만 그때 은지원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은 씨가 뭐라고 했냐면 올라갈수록 뜨겁다는 거야. 태양과 가까워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뭐지 저거? 하는데 약간 설득당하는 눈빛이었어. 그래서 그러면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되게 덥겠네 그랬더니 은지원이 당당하게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에어컨 켜주지. 와 순간 거기서 눈빛들이 이수궁은 그렇네 또 이러고 있고 거기 뒤에 화면에 안 나오는 PD라든지 이쪽 애들은 빵 터져서 웃고 이수궁 강호동 이쪽 애들은 막 이런 거야. 그때 그게 누구지? 누난 내 여자니까 부른 남자애. 이승기. 이승기만 굉장히 얼처군이 없어하고 나머지는 설득당하는 표정을 봤거든. 이게 무지에서 나오는 거야. 무지에서. 위로 갈수록 추워요. 추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지점, 요쯤 어딘진 모르겠지만 상고 한 10km 정도인데 요 지점에 누가 있냐면 오존층이라고 있어요. 오존층. 여기서 오존이라는 건 O3를 얘기하는 건데 오존층인데 이 오존층에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층이 있어요. 그걸 오존층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외선은 에너지량이 센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흡수하고 그 다음 밑은 조금 덜 흡수하고 덜 흡수해. 그래서 여기선 특이하게도 이쪽이 위로 갈수록 따뜻하고 여기가 따뜻하고 여기가 조금 덜 따뜻해요. 원래는 올라갈수록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뒤집혀져 버린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어딘가 이쯤 가봤더니 이쯤에서는 지표면과 너무 많이 멀어서 지표면에 의한 에너지량이 영향을 못 받아. 너무 멀어서. 그래서 여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부터는 태양 에너지의 흡수에 의해서 여기가 제일 먼저 받고 그 다음 덜 받아서 얘가 여기서도 또 이렇게 뒤집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래프가 어떻게 돼? 원래 모습에서 뒤집혔다가 원래 모습에서 또다시 뒤집히는 약간 기이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근데 원리가 달라. 이렇게 된 거는 태양 에너지 때문인 거고 이렇게 된 건 오존층 때문인 거고 얘는 원래 그래야 되는 거고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구별이 조금 애매할 것 같아. 그냥 애매하다고 생각해줘. 애매하니까 지구과학자들이 요거를 조금 명칭을 붙여줍니다.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에서 여기를 어떻게 대류권이라고 부를 거고 이렇게 되는 층을 우리는 성층권이라는 말을 써줄 거고 여기를 중간권이라고 쓸 것이고 여기를 열권이라고 이름을 각각 층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이름을 붙여주기로 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서로 대화하기가 편해지니까 안 외우면 고유명사고 영어 단어 같은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외워놓으면 서로 대화하기가 편한 거지. 여기까지는 되어졌고 근데 내가 여기서 어떨 거냐면 열권하고 성층권을 끌고 들어올게요. 2번하고 4번을 끌고 들어올게. 그래서 그래프를 따로 떨궈 볼게요. 어떻게 돼? 이렇게 돼서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여기 Y축이 고도가 되어지고요. 여기가 기온이 되어지는 부분. 자, 이제부터 외우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건데 여기가 고도가 높으니까 여기가 위가 되고
여기가 아래가 되어지겠지. 근데 위에가 어때? 기온이 고온이 되어지고 여기는 X축이니까 저온이 되어지겠죠.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아.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됐으니까. 그런데 끝내지 마시고 온도가 높으면 얘가 퍼져 아니면 모여들어? 온도가 높다라는 건 온도, 열이 많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퍼져나가요. 그래서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부피가 팽창하니까 밀도가 작아져서 그래서 가벼워져. 그래서 따뜻할수록 위로 뜨는 거야. 그 다음에 저온이 돼요.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낮으면 차갑기 때문에 부피가 수축하게 돼서 얘 같은 경우는 무거워짐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보자. 잘 봐. 위에가 가벼우니까 떠. 아래가 무거우니까 가라앉아. 그래서 아래에 있는 애가 무겁고 위에 있는 애가 가벼워. 그러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겠니? 얘가 위로 올라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지. 왜 가벼운 애가 그냥 위에 있고 무거운 애가 밑에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즉 이걸 다르게 말해 볼게. 얘가 섞여 안 섞여? 안 섞여요.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근데 안 섞여요 이런 말이 좀 없어 보이니까 좀 유식한 말로 써볼게. 여기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지. 대류라는 말은 흐른다는 뜻이야. 흘러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라는 뜻이고, 그대로 있다는 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좀 끄덕여 줄래? 자, 학생 여러분 여기 보세요. 대류 흐르지 않아. 가만히 있어. 그래서 얘를 안정층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거네. 약간 조금만 해석해서 쫓아가면 납득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안 다음에 외워도 아무 이상 없으니까 이해를 먼저 해주도록 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1번과 3번을 보도록 할게요. 1번과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오케이. Y축이 고도이고 X축이 기온이에요. 자, 그대로 가볼게요. 여기가 위야.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인데 위에가 지금 온도가 저온의 형태를 띠고 있고 아래가 어디? 고온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면 요거대로 간다면 고오니까 가벼워져. 그래서 어떻게 될까? 위로 이렇게 떠 올라갈 거야. 근데 이번엔 얘는 저온이야. 무거워. 온도가 낮으니까 해서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섞이게 되겠지? 섞여요. 아까 얘기했지만 섞임을 우리는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불러? 대류 현상이 일어났어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뒤죽박죽 섞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안정하다고 해야 돼? 불안정하다라고 해야 돼? 불안정층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먼저 잘 잡아주고 스토리를 먼저 잡을 줄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 조금만 더 갈게, 조금만. 그런데 여기 1번이 대류권이 되어지고 얘가 중간권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쪽에다 쓸게요. 중간권에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대류권에는 물이 있어요. 그럼 물이 있고 없고가 뭔 차이냐? 자, 이 물이 날씨가 추워졌다고 치자. 대다시 추워졌어. 그럼 물이 어떻게 될까? 어른이 얘기를 하면 댓글에 될 거 아니야. 물이 얼면 얼음이 되지 않아?
그래, 그런 걸 보고 우린 눈이 왔어요, 우박이 왔어요 라고 한다고. 오케이? 얘가 이번엔 날씨가 되게 뜨거워, 따뜻해. 그럼 물이 뭐가 될까? 수증기가 돼서 증발하겠죠. 얘가 따뜻해서 물이 될 수도 있고 추워서 물이 될 수도 있죠. 얘를 뭐라고 불러? 우리는 구름이라고 불러. 혹시 해서 그런데 구름은 하늘에 떠 있는데 물이 어떻게 떠 있어요? 수증기겠죠? 라고 말하면 걔가 아픈 애야.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쟤는 떠 있어요. 물인데 액체야, 구름은. 근데 입자가 되게 작아서 공중에 뜰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물방울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름의 형태를 띠고 있어. 근데 걔네들이 모이니까 물방울들이 모여서 무거워져. 그래서 어떻게 떨어질 거예요. 걔를 뭐라고 불러? 비라고 부르지. 이렇게 물이 있으면 대류권에서 물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말할 때마다 구름 생겨, 비 생겨, 눈이 와요, 뭐 증발해. 말이 너무 길어. 줄이자. 뭐라고? 기상 현상이 일어나요 라고 하고 얜 물이 없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3과 24와 13을 구별해 줘야 돼. 이 형태를 보고 그래서 안정층, 불안정층까지 됐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얘와 얘를 굳이 구별한다면 오존층과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이래요가 되는 거고 13번에서는 이런데 그 중에 물이 있고 없고로 또 구별이 되어지고 그러면 네 가지의 특성이 골고루 구별이 되는 거지. 이쁘게 필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